내가 결단해서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나간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는 그런 걸 이제 본인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운을 남겨야 되는데 네네. 그 여운마저도 스스로 다 그렇죠. 뭉개고 나가버렸어. 여운을 남기거나 향기를 남겨야 네. 되는데 일말에 똥 싸고 나갔어. 똥 싸고. 회의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나와갖고 브레이크 딴소리 타임, 한다는 거야. 브레이크 타임에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잠깐 얘기하더니만 그거 갖고 기자들한테 흘리고. 단독 흘리고 아니 자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조문에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이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잖아 그런 네,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전복됐어요? 안 됐잖아. 안 됐죠. 예.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어? 권능 행사를 권능 해서 해지됐지. 권능 행사를 멀쩡하게 해가지고 개혁을 해제됐죠. 해제했잖아요. 예. 일단 오늘 네. 한동훈부터 그 마무리로 시작을 해보죠. 그렇죠, 좋습니다. 한동훈부터 시작을 네네. 하는데 그 마지막 사퇴할 때까지도 추접스럽게 네.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냥 네. 여운을 남겨야 되는데 네네. 그 여운마저도 스스로 다 그렇죠. 뭉개고 나가버렸어. 여운을 남기거나 향기를 남겨야 네. 되는데 일말에 똥 싸고 나갔어. 똥 싸고. 일말에 어떤 연민도 가지 않는 그런 퇴장이었습니다. 정말 조국이 멋있는 걸 많이 남겼어요.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리가 싹싹 빌 때 때려잡아. 때려잡아야 된다. 일말의 연민도 남기지 않는 퇴장이다. 퇴장이다. 네. 그러다 그 이제 사태 이제 네.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봤는데 그중에 네. 첫 마디가 이제 이겁니다. 최고위가 이제 네. 다 사퇴해서 내가 더 이상 할수 당 없다. 대표 역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본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결단한 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서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나간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는 그런 걸 이제 본인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도자한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남 탓이거든요. 남 탓이죠. 아니 그 결국은 이제 장동혁 진중호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부터 세 명은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는 상황에 네. 버티려고 처음부터 장동혁 진중호를 데리고 들어가서 전당대회를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데리고 전당대회 최고위원 시킨 장동혁 진종호마저 못 들어서 잘려 나가면서 무슨 남 탓을 해? 자기 그렇죠. 탓이지. 예. 그러면서 오늘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장동혁, 박정아는 사퇴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랑 상의를 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아, 상의도 안 했어. 왜 상의 안 하고 나간 거죠? 그 앞뒤 상황을 들으면 재밌는 게 네. 일단 먼저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박정아입니다. 박정아 비서실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원내대표가 전부 다 이제 원내 모여서 다 부글부글한 상황이 의총할 된 때, 거예요. 네. 의총할 때. 그래서 아니 한동훈 대표 어디 있냐? 빨리 데려와라. 모셔와라. 하니까 그게 지금 탄핵 가결되고 나서 바로 가결돼서 모였을 바로 때. 모였을 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의총 전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부결로 당론 잡았는데 들어갔으니까 가결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의총장에 모여서 부글부글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비서실장한테 빨리 당대표 모셔라 했는데 비서실장이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느냐? 다시 데리고 와라 했더니 제가 가야 된다면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비서실장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비서실장을 그만둔 거예요. 박정아 의원이. 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옵니다. 권선도 원내대표가 데려왔죠. 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말입니다. 내가 투표를 했느냐. 내가 계엄했느냐. 내가 계엄했느냐. 이래가지고 고성이 막 오갑니다. 네. 그러고서 나가요. 네. 나가고 나서 그때 바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나가고 나서 네. 바로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수석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원인이 바로 당대표의 오락가락 행보 그리고 회피하는 모습 이거에 실망한 측근들이 사의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의를 표명할 때는 마치 내가 어떤 결단이라든가 어떤 인정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탓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자기가 물러나는 게 그게 자기 책임이지 그러면 최고위원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네. 장동혁 의원하고 면담화가 나오는데 네. 그때 보면 뒤에 있는 한동훈 대표가 마주 배웅을 나와가면서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 모습. 그 장동혁은 미소, 얼굴, 장동혁 얼굴이 막 굉장히 네. 답답해한 표정이에요. 내 말이 안 통한다. 이제 이런 제가 보긴 그래요. 네. 내 말이 안 통한다 이러는데 뒤에 있는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하게 바라봤었는데요. 그 사진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이게 그냥 저 둘 간의 그렇죠. 관계를 단적으로 장동혁은 보여주는 거죠. 뭔가 하여간 심각하게 뭔가를 건의했는데 전혀 안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네. 지금 끝까지 설득했는데 생각 달랐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너무 이제 빠져 있는 거야. 네. 나르시스트의 특징이죠. 그렇죠.
근데 거울 속에는 내 모습 너무 멋있어. 이걸 대체할 사람 없어. 아니 이제 자기 그런 말고는 모습이죠. 아무도 다 바보야. 그렇지.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네. 당 대표가 어떤 측근들한테도 이제 보고를 하든가 논의를 할 때 통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당 대표는 만족스러운 모습, 이제 이런 게 자기는 항상 좋죠. 그렇죠. 즐겁지. 저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참. 아니 근데 안타까운 내가 투표했냐 내가 탄핵했냐 그 말 때문에 잘 모르던 의원들조차도 저 완전 소시오패스 아니야? 그렇죠. 예, 사이코패스 예. 아니야? 그렇죠. 예. 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공통적인 공감 능력 부족이거든요. 그렇죠. 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네. 안 쓰는 거야. 내 세계에 빠져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도자로서요, 네. 이제 남타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남타다는 지도자가 어떻게 따릅니까? 그렇죠. 본인이 군대를 이제 소대나 중대를 이끌면요, 네. 본인이 책임지고 어디로 가자라고 해서 작전을 펴야 되잖아요. 근데 갔다. 근데 뭔 잘못했다. 근데 야, 김병장, 네가 아까 그래 얘기했잖아라고 하면요, 이 소대 부대원들 전부 다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소대장 40명 지휘하는 소대장도 네네. 사실 핑계 대기 시작하면 그렇죠. 자기는 한 명이고 소대는 4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40명 중에 핑계 댈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야, 너 탓이야, 너 탓이야 하기 시작하면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자충수를 스스로.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탄핵을 이제 저지하면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다. 네. 그러면 별의 순간이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소멸의 순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 네. 소멸의 순간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은. 아니 국민들이 한동훈한테 큰 거 기대한 것도 아니고 네네. 탄핵을 좀 몇 번 막아서 한 2월까지만 좀 끌어만 줘도 일단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나오는 것까지만 좀 보자.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거였지. 그렇죠. 예. 무슨 계엄이 정당하다. 뭐 그런 거는 저희는. 탄핵을 꼭 막아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오히려 한동훈이 저러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그러니까 뭐 전체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돌아서 버렸어. 오히려 그렇죠. 계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 그렇죠. 계엄까지 지지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엄이라도 지지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는데요. 네. 오히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약간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 보면 네. 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조사를- 올랐어요. 네. 어.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어떤 데는 그 탄핵 이후에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20몇 %대가 20몇 프로로 나왔어요. 예. 근데 저거는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 추세를 보시면 여태까지 계속 조사를 해오던 곳이기 때문에 네.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조사를 해오던 곳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 저걸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한자수가 된 데다가 지금 저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은 이제 약간 뭘 하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사퇴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폭거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자기가 마치 폭거를 막으려고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메시아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네. 여지를 둔 거죠. 네. 대선 출마하겠다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당에서 윤리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윤리위가 뭐냐면 윤리위에서 보면 윤리 20조 보면요. 당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출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충분히 지금 사유가 된다고 지금 밖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당 되잖아요. 그러면 대선 경선에 참여도 못 해요. 아니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부터 시작하면 그렇죠. 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만일에 그 네.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에서 한동훈 이름은 한동훈이 맞고 가족 이름은 가족이 맞다. 예. 그런 결과 딱 나와버리면 나머지 다른 뭐 10,000개 뭐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움직였네 어쩌네 이런 거 안 해도 한동훈 이름이 한동훈이 맞다라는 것만 나와버리면 그냥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이 그 한동훈 아니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은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자기도 알아서 한 거니까 믿어라고 했거든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안 믿어?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식이 뭐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아닌지는 말 안 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제든지 그거는 사실 지도부가 바뀌면요.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그럼요. 사무총장이 이제 또 그럼요. 누가 선임되든지 예.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해. 그럼 사무총장이 그냥 그 홍보국에다가 그렇죠. 야, 예. 싹 털어봐 한번.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몇 예. 시간이면 끝나 몇 시간이면. 그렇죠. 이건 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영등포 서울경찰청에 사이버 수사대 사건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피의자라면 입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버리면 이건 또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아까 말한 윤리위에서 출당 조치하면 대선 후보로 우리 당에서 나올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지금 딴 거 할 게 아니라 빨리 출국하는 게 답이에요. 즐거워. 그렇죠. 안 예. 그러면 좀 있으면 차라리. 출국금지 돼.
맞습니다. 본인이 뭐 미국에 좀 연이적으로 자녀분도 있고, 네, 자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애 네. 보러 간다 그러면서 네. 미국으로 빨리 한번 뜨는 게 그게 방법이야. 지금 당무감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근데 제가 보기엔 어떤 당원들은 출국 금지 신청할걸요 아마. 빨리 한동훈 대표 왜 출국 금지 안 시키느냐? 빨리 출국 금지해라. 출국 금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금지, 출국 금지. 예. 상당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상당히- 분당도 저는 가능성 전혀 없다 봅니다. 아유,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이거 봤잖아요. 내가 볼 때 신지호도 안 가. 신지호 위원정도 안 가. 네. 그럴 수 있을 그 사람들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가요. 신지호 위원정도 안 가. 거기는 의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지호 행태를 보면 알아요. 여태까지 하여간 모든 권력의 그 양지에만 있으려고 했지 절대 누구랑 같이 어려운 거 같이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네. 이제 여의도 아는 사람 다 많이 압니다. 네. 신지호 전 이제 전략부총장이 어디 가려고 했냐면요. 네. 용산에 가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용산 무지하게 가서 그렇죠. 시민사회 수석을 이제 본인이 되게 희망을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하고 싶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안 됩니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조정훈하고 그렇죠. 경선에 마포에서 또안 경선도 안 됐어. 됐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빡 쳐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동훈이. 그러니까 정치의 명분이 내가 뭔가 이루겠다, 나의 가치에 따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보복하겠다, 날 무시해, 내가 안 갚음하겠어 이런 동기가 돼버린 그리고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줘?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네. 그게 이제 섭섭하면서 이제 더 시간 지나면서 보복심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근에 붙으면서 이제 대통령 때리기가 시작됐다. 전당대회 내내 그리고 나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약했었죠. 그 신지호는 그냥 주당창 대통령 때리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야당보다 더해. 네. 뭐 왜냐면 야당은 또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잘 못 씹어요. 근데 뭐 좀 아는 게 있으니까 더 잘 씹어. 근데 비대위 어떻게 네. 보세요? 비대위원장 참, 그래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중요하죠. 위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당원 당규상은요. 원래 지금 당 지도부가 당 대표 나가면서 지도 바뀌면 비대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권선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내가 겸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겸임을 하는 게 어떻게 돼?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걸 네. 나중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그러면서 나오는 분이 권영세 의원, 네. 그냥 원 내에서는 이제 나경원, 그 다음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도 나오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얘기 나왔었는데 윤상현 의원 좀 얘기 빠졌고요. 네. 원 외에서는 이제 무대 김무성 대표가 잠깐 얘기 나왔는데 하루 만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홍준표 시장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오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오버라고 정확하게 네. 예 언론 중지에서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지난 전당대회 때 나오셨던 분 이제 그때 차순위였죠. 원희룡 장관도 이제 경험이라든가 경륜 또 이제 이번 정부의 가치 공유 이런 거 보면 원장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정도가 한 4명, 5명 정도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한동훈처럼 이상한 짓 하실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딱 안정감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네, 어차피 네.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비슷한 방향으로 네. 비슷하게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네. 불안하거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다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거나 외부에서 명망가 데려온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게 그걸 참 진짜 다행이다. 이번에 안 해야 돼요. 네,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예.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저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해봤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안 하려고 그래서 고사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또 이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만일에 헌재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왔는데 참신한 용병 이번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에 참신한 용병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리빌딩하거나 이제 체제 개선할 때 그런 혁신 때 외부인들 명망가 데려와 가지고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들어오면요. 이 짧은 기간 있는 동안 성과를 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으로 뭔가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하니까 뭔가 하다면 되게 모험적인 거, 리스크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뿌리고 본인은 나중에 비대위원장 끝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렇죠. 좋은 향기를 못 남기고 똥 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뒷분이 그걸 또 치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나가는 형태가 된 게 사실 되게 반복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내에 있는 의원이 중량감 있는 분은 또는 경험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이제 전당대회 차순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들어오면은 뭐 계파 갈등도 분명히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윤통에 대한 어떤 이제 정부 현재 가치에 대한 그런 것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한동훈 대표 있을 때 이런 두 분 다시 반복 안 되는 건 확실하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거론되는 중진들 중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렇죠. 원활하게 네. 소통이 돼서 이게 호흡이 맞아서 가야 되는데 한동훈 체제 시절에는 아예 소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지금 네. 권한 대행하고도 소통이 아마 잘 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권한 대행하고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 성명서를 볼지 자기는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불러다가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각자 읽게 만드는데 아니 각자 읽어가지고 그게 무슨 당정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서로 메시지를 한동훈과 당정협의를 해본 그 국무위원이나 그 한덕수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회의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나와갖고 딴소리 한다는 거야.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얘기하더니만 그거 갖고 기자들한테 단독 흘리고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당정협의를 하면 다 정리를 해가지고 대변인 시켜서 발표하도록 하고 그렇죠. 성명서 하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뭔가 어떤 결과를 내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계속 요러고 앉아가지고 요게 단독이 될까 저게 단독이 될까 그래가지고 이거 나눠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저것도 한덕수 총리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그러다가 지금 세워놓고 인사시키고 지가 혼자 다 떠들어. 그리고 좀 저때 의도가 있었어요. 본인이 뭐냐면은 이 참에 그 이제 대통령 어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대통령 권력을 자기가 한번 행사하고 싶은 그게 네. 있었는가 봐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한인 거고요. 네. 당 대표는요 당원이 선출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예 그 본질적으로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정부 운영에 당 대표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아 한동훈 대표가 왜 저랬을까? 얼른뚱랑 슬쩍 넘어가가지고 내가 한번 대통령 역할을 한번 이참에 해봐야지. 그리고 멋있게 한번 수습을 해봐야지. 이런 상황도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해가지고 한덕수 총리랑 교감이 안 된 성명서를 무리해서 발표를 했고 그게 역풍이 바로 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바로 그걸 또 정정을 해요. 네. 내가 정부를 공동 운영하려고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미스. 그러니까 아무 그렇죠. 결과를 내놓지 너무 못하고. 서두르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미스야. 모든 게 미스. 너무 서두르고 또 그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 담화문이니까 냈는데 네. 바로 듣자마자 의총장에 원내대표 뽑는 의총에 들어가가지고 방금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너무 당 대표가 서두르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판단 미스가 나는 거예요. 네. 이 선장이 어디 갈지 모르고 자꾸 책임감 없고 신중하지 이거 않으면 아무하고도 어떻게 상의를 안 됩니까?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네. 친한 하나하고도 상의를 안 해. 네. 그러면 약간 조언을 듣거라든가 그러면 톤을 조정하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막 지르는 친한이라 거죠. 그러면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뜻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걸 친한한테 누가 물어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지금 들었는데 그렇죠. 친한이 아닌 자기도 거죠. 트레이 보고 들은 거야. 네. 다들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한동훈은 그렇다고 치고 일단 그 네. 비대위원장은 하여간 오늘 지금 권성동 이재명 첫 회동을 한다는데 뭐 회동에서 나올 건 없잖아요. 이견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첫 회동에서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헌법재판관 3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논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석이 되게 중요한 자리가 국방부 장관하고요 경찰총장입니다. 이거 네. 국방부 장관 안보 관련된 거고 경찰청장은 이제 치안 관련된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채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 이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받아라 할 거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 자, 근데 지금 뭐 내란죄가 과연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결국 지금 그 두 번째 소추안을 보면 네.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는 네. 이제 쓸데없는 건 다 빠지고 그렇죠. 내란죄만 착 남았는데 첫 번째 황당했던 게 그 전차 뭐 어디 출동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네. 그 완전 허위 사실, 허구인데 그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거는 뭐 탄핵 그 헌재가 바로 기각되겠다 이게 나왔었고 또 외교를 집어넣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게 그 한미일 이제 군사 이제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한일 관계 정상화한 거 이게 한반도의 안전을 해쳤다라는 이유로 또 탄핵 사유에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돼 버리면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외교는요 전부 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들으니까 지금이 또 뺀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친중, 종북을 외교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던 1차 탄핵 소추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은 역시 민주당은 성향이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듭니다.
근데 지금 내란죄만으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내란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죄인데 그렇죠. 오죽 성립하기 어려운 죄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아니면 소추할 수 소추도 없다. 할 수 없게 네. 그렇게 네. 해놓은 거니까 네. 이게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죄인데 이걸 지금 섣불리 헌재 탄핵 사유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란죄를 인정하려면 사실 내란죄를 기소해서 재판에서 인정받으려면 제가 볼 땐 몇 년 걸리는데 정상적으로 그렇죠. 몇 년 네, 걸리죠. 몇 년 걸릴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석기 재판한 걸 보시면 알죠. 몇 년 걸리거든요. 통진당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통진당할 때 몇 년 걸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몇 년 걸리는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 가지고 그렇게 몇 년 걸렸는데 네. 내란 죄를 내란 죄를 가지고 하면서 그걸 메인으로 해가지고 딴 것도 없어. 딱 그거 네, 하나를 네, 가지고 그 헌재에다 올렸다. 근데 소추안 말고 나머지 증거로 붙은 거는 63장의 기사뿐인데 기사라는 거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부동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네. 그 공소장 하나 가지고 범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나마 이 공소장조차도 법무부 장관하고 또 누구하고 이렇게 셋을 헌재가 같이 심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걸로 돼서 대통령에 대한 소추안하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추안이 서로 모순데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을 했다. 요렇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는 그 계엄령을 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네, 그게 탄핵 사유예요. 참. 그러니까 이거 두 개도 안 돼. 그렇죠. 그럼 이거 네, 두 개 같이 심리할 텐데 네. 제일 먼저 헌재에서 주장할 건 사실관계라는 이거 저 탄핵 소추 사유부터 정리해라. 그렇죠. 근데 탄핵 소추 사유라는 건 이미 국회에서 보냈죠. 의결을 해가지고 네. 보낸 거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못 고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 서로 모순되는데. 그러면 그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그거를 자기가 수정해서 다시 낼 수 있나요? 그게? 뭐 안 되죠. 안 되죠. 국회에서 국회 다시 의결을 네, 하니까. 의결을 다시 받아야지. 그러니까 급하면 이렇게 서두르면 이래야 된다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망한 것처럼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소출하면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여러분 야당에서 계속 내란죄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아주 무슨 그 대단한 아주 쉬운 법처럼 무슨 네. 강도나 뭐 절도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따지면 엄청나게 이제 따지기 힘든 그러니까 네. 심판하기 힘든 죄거든요. 네. 여기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따라서 내란죄 선동에 말려들어서 내란죄로 하는데 이건 내란죄가 혐의만 있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입증한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니 내란죄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그 석동현 변호사가 아주 쉽게 말을 했는데 네. 그냥 법조문만 읽어봐도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저기 형법 91조 한번 펴보세요. 그 국헌문란 목적.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국헌문란 목적을 어떤 국헌문란이라는 게 아무거나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 91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형법 91조 한번 띄워보시면 본조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고 하는 건 요 두 개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이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잖아 그런 네,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네, 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인데 네, 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회죠. 네.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를 전복시켜서 전복됐어요? 안 됐잖아. 안 됐죠. 예.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어? 권능 행사를 권능 해서 해지됐지. 권능 행사를 멀쩡하게 해가지고 해서 개혁을 해제를 해제했잖아요. 했죠. 네. 그건 물론 목적 자체에 해당하질 않아.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폭동이 있냐 없냐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폭동은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 질서를 해야지 여의도 동도 아니고 그 국회 건물 하나예요. 여의도도 여의도의 아니고 10분의 1. 10분의 여의도 1이죠. 동네에서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데야. 사실은 서울시 전체 네. 정도 돼야 네. 이 폭동인데 이게 만일에 폭동이라고 하면 민노총 시위는 맨날 폭동이야. 맨날 폭동. 폭동의 또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요. 무질서한 물리력 행사예요. 네. 근데 굉장히 이건 군대라는 조직은 지휘체계가 탄탄한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들어간 것을 또 폭동을 할 수 있느냐. 네. 이 또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상 내란죄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우기는 데들은 국회에 군 투입했다. 이것만으로도 내란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계엄을 선포했다 하는 거의 기본 요건은 군이 다 장악하는 게 계엄이에요. 그렇죠. 그건 계엄이 잘못됐냐 여부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만 내란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군 투입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이건 네. 그야말로 법조문도 안 보고
그냥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막 주장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탄핵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소추가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추할 수 찾다 보니까 내란죄 이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무리하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 전부 오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 가서 다 불법 체포, 불법 감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 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상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미 얘기했지만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게 명백해 보인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법조문에 딱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하고 공수처는 이거를 하려고 관련 직권남. 사건으로 해가지고 네.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 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확대했는데 그런 식으로 확대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한 증거는 전부 위법 수집 증거. 이게 만일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부 위법 수집 증거고 그렇게 해서 기소한 건 공소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김용현 장관과 나머지 사령관들을 다 구속을 해놨기 때문에 20일 안에 기소해야 되거든요. 20일 안에 기소를 하면 검찰은 손 터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공소유지를 누가 할 거예요? 그렇죠. 어? 어떻게 할 거야? 공소기각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게 공소기각 되면 지금 검찰이 했던 이 체포 이거 다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 돼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 좀 무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내란 그 죄를 이제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직권 남용만 할 수 있는데 직권 남용이라는 고리를 걸어서 네. 끌어당겨서 내란죄 본체를 끌고 와가지고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무리인 거죠. 무리예요. 예, 굉장히 무리인 거고 네. 또 공수처는요 자체가 공수처는 아예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경찰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같이 하자고 경찰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상황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공조본이라는 걸 만든 네. 것 자체가 공조본이라는 단체가 네, 이게 불법 수사 단체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난 지금 저 수사기관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뭐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뭐 매스미디어들이 붙어주니까 막 자기들이 다 정당하게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저 언론사들은 다 빠져요. 그때 취재하느라고 열심히 붙었던 기자들은 다 딴 데가 있어. 그럼 아무리 해명하고 그때 뭐 김 기자 뭐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언론사들이라는 건 정말 이 그 언론 태도, 그 보도 태도를 네. 뒤집는 걸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아니 저는 그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나폴레옹이 엘바에서 탈출했을 때 그 수계 탈출하다 뭐 하다가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파리에 도착하니까 황제 그렇죠. 이게 옮겨올 때마다 예, 예. 언론 그 보도 헤드라인 바뀌는 그게 정말 그 언론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200년 전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그 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네. 뭐 영장도 없이 네. 체포 그러니까 긴급 체포하겠다. 신병 확보를 위해서 네.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잘못 이제 야당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뭔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에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애당초 굉장히 무리해가지고 신병 확보를 해서 뭐랄까 자기 수사기 트럼프를 먼저 차지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8시간에 영장을 쳐야 되는데 법원에서요 영장을 어떻게 발부하겠습니까? 네. 관련자의 증언, 증거 이걸 판사가 어떻게 봐가지고 영장에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뭔가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야당한테 보여주기 위한 미래 권력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눈도장 찍기, 네. 눈도장 찍기 이거 이상으로는 볼 수 없다. 지금 속보에 네. 검찰은 손 떼고 공수처가 도맡는 걸로 정리돼? 기사가 났나요? 네. 검찰은 쫄았어요. 저희가 지금 그렇죠. 계속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압박을 하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 이거 불법이다 압박을 하니까 그렇죠. 쫄아가지고 공수처로 넘겨버렸어. 공수처도 못해요. 그렇네. 공수처도 못해. 검찰은 이제 그러니까 구속해놓고 보니까 20일 안에 기소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야. 예. 바로 다 퍼넘겨버렸어. 그러니까요. 박세현이 쫄았어. 이거 제가 볼 때는 박세현 이 지금 수사본부장이 박순용 전 검찰총장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한동훈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후배예요. 후배고 대학교 네. 후배고 과 대학도 후배고 다 후배인데 네. 박순용 검찰총장이 DJ 때 검찰총장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순용 검찰총장이 아는 거야. 야, 너 검찰총장 되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벌써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박주민의 1년 후배거든요. 박세현이. 박주민하고 박세현이 친해요. 박주민이 지금 중간 고리를 해가지고 박주민이 한동훈하고도 고리를 그렇죠, 나서 그렇죠. 한동훈 국회에 넣어준 게 박주민 아니에요. 박주민이 지금 그 고리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박주민이 박세현은 하고
이재명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아.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박주민이 자기 장관 되고 박세현이 총장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례가 그렇게 전례가 뭐냐면 네. 97년 기억하세요? 97년 대선 때 네. DJ 비자금 사건이 10월달에 터졌는데 그렇죠, 예.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예. 이걸 YS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그럼 해버렸어요. 그 많이 알려지기로는 YS가 대선 이후를 미루라 결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YS는 그때 몰랐어. 근데 이회창하고의 갈등 때문에 갈등 그게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그건 뭐 이인재 출마는 그런데 네. 김태정은 전혀 그게 아니고 김태정은 어떻게 됐냐면 신건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예. 신건이 끼어서 DJ하고 김태정 사이를 해서 신건이 요거 뒤로 밀어줘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신건은 국정원장이 되고 김태정은 법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겠네요. 그 모델을 생각하고 박세현과 박주민이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네네. 그 소문 얘기 막 나오니까 박세현이 팍 쫄아버린 거지. 그렇지. 네, 아마 박순영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네, 아니까. 박순영도 뭐 네네. 야 너 진영구하고 사이에도 박순영 그렇죠. 뭐 박순영 총장한테 절친이죠. 진영구가 그 대검 공안부장했고 둘이 네. 동기고 뭐 그러니까 네. 박순영도 그랬겠죠. 그 지금 그런 식으로 줄타기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대통령 내란죄 그 수사권도 없는데 당연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법상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당들도 보기에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이 검찰이 막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이러다가 공소기각되면 진짜 개털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영현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검찰한테 신병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영현 그 전 국방장이 어제 그제 얘기했었죠. 본인이 불법 지금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피의자로서 이제 방어권 제대로 보장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술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술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그래서 검찰이 야 데리고 있어봤자 안 되겠구나. 데리고 있어봤자 자기들 더 이상 받아낼 거 넘기자. 없는데 넘기자. 빨리 터넘기는 게 낫지. 빨리 넘겨서 우리 지금 살자. 똥인지 된장인지 그렇지. 모르는 오동훈이 공수처장만 그렇죠. 야 이거 신난다 하고 그렇죠. 받았는데 자기들도 공소권이 없어. 자기들도 네. 수사권도 없고 네. 공소 제기할 자신도 없어. 네. 이제부터는 저 엉망되는 거예요, 저 수사. 네. 그러니까 아사리판 됩니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수사 말도 안 되고 내란도 안 되고 아니 어떻게 내란죄를 만들 거야? 그렇죠. 예. 에?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말도 안 되거든. 수사권도 없는데 내란죄를 어떻게 만들어? 그랬다가 자기들 나중에 윤 대통령이 만약 헌재에서 기각되는 순간 오동훈부터 시작해서 박세현까지 싹 다 구속돼요. 당연하지. 그렇죠, 불법체포 그렇죠. 불법감금은 네, 네. 그냥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쫄았어 지금 네. 오히려 수사기관들이. 네. 지금 왜냐면 여론이 착 씹었거든. 네. 이거 반등하는 거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여론이거든요. 국민 여론조사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바람이 누구 어디로 같아요? 부느냐?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 변호인단 구성도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죠. 대검 네. 중수부장 할 때 그 밑에 이과장도 하시면서 아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늘 얘기했었고요. 네. 또 이번 정부 들어가 8대 국민권익위원장도 했었고 10대 방통위원장도 했었죠. 그래서 네. 지금 대표단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단장으로 김용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를 한 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김홍일 이렇게 석동현도 있고 윤갑근 대구고검장, 배진환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이제 수사 쪽을 담당하는 거고, 그렇죠. 예. 수사 쪽을 담당하는 거고 이제 그 헌재 쪽 헌재- 담당은 이제 법원 출신들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이게 뭐 오죽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사건 방어에 누가 제일 유능할지. 이건 결국 이제 형사사건 내란죄 형사사건이 그냥 헌재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유능할지 해서 잘 구성하면 박범계도 알고 있다니까요. 이번 사건은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는 다르다. 그때와 완전히 구조도 달라졌고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윤 대통령 쪽에서 굉장히 정치한 법논리를 하나하나 들어서 쟁점을 만들어 나가면 재판이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박범계는 보고 있어요. 혹시 강 변호사님 이번에 제안 혹시 안 받았습니까? 변호인단 합류하라고? 아니 이런 유능한 이런 확실한 선수가 있는데 이런 변호인단 구성할 때는 근데 제가 가시면 든든할 것 방송에서 같은데. 너무 떠드니까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검찰이 손들어버리고 네. 이러니까 제가 이거 괜히 떠들었나? 왜냐면 검찰이 오히려 김용현 장관을 기소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기소를 해버리면 예. 그럼 공소기각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히려 그렇게 기소하는 게 더 나은데
지금 너무- 쟤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그림을 네. 걔들도 이제 듣고 보니까 맞네. 맞네. 이거 그런 이러다 거지. 큰일 나겠네. 그치. 네. 예, 아직은 뭐 강 변호사가 변호인단 합류한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방송이 또 들어오시죠? 네,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더 낫지. 네네. 네, 변호인단 들어가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 수준이 많이 바뀌어서 힘들어. 이거 수임료 어떻게 받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급해요. 이재명은 지금 재판 꼬면서 이것도 지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야, 정말. 이재명이 급해. 네. 이거 진짜 개 자범들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아니 이재명이 어디 살고 네. 이재명이 어디 있는지 네.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네, 그렇죠. 주소 불명이. 그리고 그 주민등록 다시 띄워가지고 그 사이에 예, 주소 예. 막 옮겼더라. 주민등록 다시 띄워가지고 글로 보냈더니 폐문부제야. 문 닫고 안 받아. 그렇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지금 그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뭘 했냐면 집행관 선관. 아니 공시는 이거는 그냥 시간 흐르면 당연히 되는 거고 예. 그거는 하다는 말은 2심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항소심과 관련한 거라서 네. 2심 그거는 공시송달은 그냥 시간 흐르면 인정되는 거고 인정돼 버리면 되는 거라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인데 요걸 안 받으면 재판이 시작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 거야. 네. 그 방법으로 최강욱이 2달을 끌었어요. 그렇죠. 그 변호인도 선임 안 하고. 네, 변호인도 선임 안 하니까 네. 변호인한테도 송달을 못 해. 그렇죠. 지금 이재명 변호인도 없이 집도 몰라. 노숙자야. 근데 방송에 나와. 근데 생방송에 나와. 이걸 국회에도 나오고 법원에도 나와. 그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행관 송달이라는 건 네. 집행관이 그러니까 집달관이 저 법정 나올 때요. 법정 나올 때 법정 앞에서 그때. 기다리면서 전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럴 방법이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집달관 송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 전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해줘 버리면 되고 안 되면 발송 송달이라 그래서 발송한 걸로 해가지고 송달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쓰기 전에 집달관 송달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 그냥 법원에서 선정해가지고 그 국선 변호인한테 통지해줘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국선 변호인 선정해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내 변호사 선임했다. 변호사 선임됐다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해서 또 재판 지연 네, 또 그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지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네. 난 사건 검토한 시간 달라 또 이러면서 또 재판 그러면서 지연 또 할 거 질질 아니에요. 끌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재판부가 그 단계부터는 워낙에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인정 안 해주고 네. 이틀 사흘 내 준비해라 해가지고 땡기면 하여간 선고만 2월 15일 안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집중 심리를 해야 됩니다. 네, 집중 심리를 해서 한 주일에 2번씩 재판해가지고 그렇죠. 해버리면 뭐 할 것도 없습니다. 3번도 가능합니다. 네. 저보고 이재명 국선 변호인으로 가라고. 제가 이재명 국선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인 그 명단에 들어갔어요? 국선 아니 안 되죠. 제가 이재명 국선 변호를 자처해서 재판부가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신박한 역시 네티즌들 천재입니다. 천재. 네. 자,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좀 버텨서 네네. 진짜 6인 체제로만 가면 네. 6인 체제로만 가면 사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 4월 18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두 분이 빠지시더라고요. 네. 둘 빠지면 이제 네, 네. 아예 헌재 재판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제가 뭐 한덕수 총리께서 3월 말까지만 좀 버텨줘도 3월 말까지만 버텨줘도 이건 뭐 게임은 끝난다. 그 한덕수 총리가 3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공직선거법 판결 선고할 때까지. 그치, 2심 그쵸. 판결 선고할 네, 때까지만 버티면 2월 중순까지만 버텨도 2월 중순까지만 네. 버텨도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헌재 심리가 9인 체제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4월 18일까지 끝낼 수도 없거니와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생각을 달리하죠. 그죠. 예. 네. 그런데 대법원에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헌재에서 하면요, 이게 원래는 180일 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180을 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박근혜 탄핵 때 보면은요, 그때 관련자가 최순실, 조카, 정유라 등등 몇 명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요, 이제 군인들, 사령관만 해도 한 20명이 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지금 세 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 그죠? 네. 그 100명에서 줄여서 이제 핵심만 하더라도 한 50명 줄여서 봅시다. 50명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헌재 직접 변론한다 그러면요, 증인들 불러서 직접 묻고 답하는 걸 헌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원칙에는요, 피청구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 역사에 남은 기록이기 때문에 또 안 들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증언도 해야 되죠. 증거도 또 확인해야 되죠. 또 직접 변론도 문답도 하죠. 그럼 또 소추위원장도 할 거 아니에요. 정청래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180을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하면 네. 제대로 하겠냐고요. 네. 하면 우리 땡큐지 뭐. 네, 정청래가 땡큐. 아니지. 이게 상황이 다른 게 지난번 헌재 가서 깨졌잖아요. 지난번에는 또. 권선동이었지만 네. 이번엔 정청래이기 때문에 이게
이준수 방통위원장 할 때 그때 네. 가가지고 혼자서 혼났잖아요. 이상한 소리 계속 해가지고. 정초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네, 수도 있겠죠.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네.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동문서답하고. 그렇죠. 자, 이게 뭐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그 다운돼 계시다가 지금 뭐 일단 검찰이 손을 든 것만으로도 손을 든 것만으로 박세현이 고발되니까 쫄죠. 네.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오바했는데 오바를 했는데 여론이 받쳐줄 줄 알았는데 안 받쳐줘. 그리고 민주당은 그냥 손 딱 놔버려요. 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딱 이용하고 나서 이용 끝나면 전혀 안 챙겨. 신경도 안 쓰지. 챙길 리가 있어요? 지금 검찰 개혁해서 검찰 그럼 이거 해체한다는 특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 특검에 이제 특검 시작돼 버리면 이제 공수처 하는 것도 좀 더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고 해도 특검 만일에 특검법을 법관을 안 해서 그냥 특검이 시작된다고 하면 특검 구설하고 만드는데 60일 걸립니다. 그렇죠. 특검을 찾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네. 또 이제 예산도 좀 만들어야 되고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여부도 또 그것도 쟁점이죠.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권한 대행 할 수 있느냐. 네,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특검 시작해서 특검 사무실 만들고 그쵸. 설치하고 특검보 해가지고 특검하고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기록 넘겨받고 이게 기소가 돼야 뭐 넘겨받든지 말든지 그냥 넘겨받고 기록 검토해서 수사 시작한다. 헌재 끝나요. 재판 끝나. 1월, 2월 제가 볼 때 3월이나 가야 수사 시작할 텐데 3월에 수사 시작해서 뭘 어떡하게 해요. 수사를 하면서 헌재에다가 매번 기록을 넘겨?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법부가요, 이제 속도를 제대로 낼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조국 전 대표가 12월 10일 날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예고를 조국 전 대표를 바꾸려고 막 했습니다. 별 난리를 다쳤죠. 그렇죠. 별 난리를 쳐가지고 선고기일 연기가 안 됐죠. 그래서 예정대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 정부 때 김명수 대법관이 재판 지연에 신공을 보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조국 대표도 재판 5년 걸렸죠. 김일희 부장판사는 그거 믿고 또 이제 울산시장 선거 사건도 연기시키고 또 또 서울 중앙지법에 또 법원장은 또 조국 대표 구속도 이제 기각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 불공정 지연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스스로 비판 의식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그래서 이번에는 634 원칙을 지키자. 그게 첫 스타트가 바로 조국 사건은 알짜배기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 제가는 이 스탠스로 가지고 조국은 조국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아마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흔들리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원의 그 태도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법원 내에서 그 지난 정권에서 김명수 체제하에서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 팀들이 완전히 분탕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00명이거든요. 101 정도 되는데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원래는 법원장 나가고 대법관 되고 이게 이제 그 양반들이 그렇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관의 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끝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요게 원래 그동안이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못 나가게 막 김명수 체제하에서 그래놓고 왜 그랬냐면 자기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없거든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있는데 고법부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법부장이 법원장을 하게 만들라고 김명수가 지법부장들 사이에서 거기 법원에서 투표해가지고 법원장 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이번에 정계선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그 간사를 오래 했거든요. 국제인권법원 제일 골수 국제인권법인데 거기가 서부지방법원장이에요. 그 투표를 해서 당선된 거야. 원래는 고법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될 수도 없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공직선거법 사건이 고등법원에 가 있잖아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거기에 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위증 사건도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위증 사건도 고법부장 이것도 고법부장한테 갔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또 유능한 사람들은 또 대부분 그 한동훈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때문에 100몇십 명이 판사들이 조사받았거든요. 그게 아직도 트라우마예요. 그때 하루 종일 조사받고 뭐 이랬던 게. 기소는 몇 명 안 됐지만 조사받고 하면서 너무 모욕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그 체제에 대한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발심이 이 이재명 사건에 영향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쨌든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재판부
변경 신청했나요? 기피 신청. 기피 신청했죠. 지난번에 변경 신청은 이제 기각됐지만 이번에 네. 또 기피 신청 또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 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가 더 이상의 이제 재판 지연은 없다. 너무 노골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도 과감하게 판단을 할 저 거라고 뭐 생각됩니다. 기피 신청 그냥 기각해버리면 또 항고하고 어쩌고 해서 뭐 한 2, 3주 시간 끌는 건데 대북 송금 재판이 사실은 제일 세긴 세거든요. 그렇죠. 예. 구속되는 건데 네. 저거 끌어봤자 지금 어차피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조국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언론의 관심에서 싹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재판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고 그냥 일주일에 사나흘씩 재판 다니는 피고인으로 전락했다가 어느 한 사건으로 덜커덕 구속되면 그 다음부터는 뇌리에서 잊혀지는 거죠. 그렇죠. 십몇 년 동안 네. 시간 흐르면서.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바쁩니다. 지금 네. 뭐 김동연도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요. 김부겸, 뭐 김경수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 써서 개 줄까봐. 그렇죠. 엄청 땀 흘려서 피땀 흘려 죽을 써놨는데 걔가 휙 날라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이재명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은 네. 내가 썼는데 먹는 거 어떤 개가 와서 먹는다고 그렇죠. 그럴까봐 네. 본인은 구속되고. 아마 친문 세력들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또 딴 데서 어디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있겠죠. 있죠. 예. 네.